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하고도 9월 하고도 12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밝았는데 밖은 날씨가 흐려요. 그러니까 좀 밝았다는 표현이 무섭네. 그래요. 이제 또 주말입니다. 그죠? 이제 주말 내일 정도 발표하나요? 지금 수도권의 2.5단계를 계속 더 연장하느냐 마느냐 하는 지금 그 기로에 섰는데 뭐 새로운 2.5단계가 또 나온다 뭐 이런 뉴스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게 하여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이제 2.5단계 한 게 3주잖아요. 그죠? 3주가 지났는데 이게 참 확실히 아무리 이 언택트 한다 그래도 물론 뭐 요즘 너무 신세대들은 언택트 좋아하죠. 언택트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시거나 특히 뭐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시거나 저희 약간 후배 때만 해도 이 왠지 이 언택트가 이게 참 이게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우리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미가 없고 인간답 이렇게 그 정도 없고 그래가지고 참 힘들어요. 더군다나 그래서 이 3주 동안이 아주 힘들어요. 식당 가도 사람이 거의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띄엄띄엄 앉아야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와서 좀 2.5단계 어찌 됐건 간에 이거 빨리 지금 코로나가 끝나야지 이거 풀 텐데 개인적으로는 2.5단계가 이제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이러다가 진짜 이제 나중에는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도 잊어버리겠어요. 그러다 하여튼 여러분들 다들 힘드실 텐데요. 하여튼 뭐 좀만 더 참자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 백신이 뭐 내년에 나온다 뭐 올해 나온다 말이 많은데요. 어쨌거나 결국은 나와요. 그죠? 나오긴 나올 거예요. 나오면 이제 나오기만 해봐야죠. 그죠? 이제 아주 그냥 절대 떨어져서 안 살 것 같아요. 다들. 그래 하여튼 어쨌거나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항상 전화해서 2분 그리고 무료 문자에서 1분 상품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 되셨나요? 저번 주에 문자에서 3330님 되셨고요. 전화로는 2분 4992님하고 7947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 집으로 배달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역시 무료 문자에서 1분 전화해서 2분 무료 상품권 뽑아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전화해서 최대한 제가 뭐 맞든 틀리건 간에 이반장 생각을 솔직히 계속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전화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전화 주시는지 지금부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장님.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서울 중량구에 사는 손양순입니다요. 손영순님. 양순이요. 손양순님. 예. 반갑습니다, 양순님. 예,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대 66세예요. 주식 경력은요, 양순님 얼마 되셨어요? 5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5년? 예. 그래요, 양순님. 요즘 코로나 2.5단계 때문에 거기 중량구 쪽이면은 거기 워낙 많이 다니는 데잖아요. 산책 많이 다니고 거기 중량천으로, 그죠? 예, 저는 그래서 안 다닙니다요. 그러니까 요즘 못 다니시죠? 예, 전혀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겠어요. 워낙 거기 동부간선 옆으로 해서 중량천 거기가 진짜 많이 운동하고 뭐 그러는 데잖아요. 유명한데. 예, 그렇죠. 요즘 썰렁해요? 완전히? 그래도 많이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안 다녀서 모르겠습니다요. 그래요. 우리 양수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넷마블이고요. 넷마블 매수가 얼마요? 14만 4천 원에 20%요. 어우, 예. 그다음 또 있나요? 예, 현대 글로비스고요. 14만 4천 원에 20%예요. 네. 14만 4천 맞아요. 예. 네. 이렇게 2개인가요? 예, 2개입니다. 넷마블을 갖고 계시네요. 예, 반장님하고 이거 통화 한 2번 했어요, 저. 그래요? 그런데 왜 이거 엄청 오래됐습니다, 이거요. 이거 근데 왜 단가가 14만 원이에요?
비싸게 사서 그래요. 아, 비싸게? 근데 넷마블 막, 예. 저하고 상담을 했다고요, 이거? 예, 두 번 그래요? 정도 했어요. 근데 저 그러면은 이거 넷마블 이제 설정 때부터 갖고 있으면서 반장님이 괜찮다고 자꾸 그래서 제가 믿고 있었습니다. 믿을만 했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방송에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투자라는 게 뭔지 조금은 느껴지세요? 예, 제가 조금 방송할 알겠습니다. 때마다 넷마블 나올 때마다 항상 뭐라 그러던가요? 주가 빠져 있을 때도 제가 빠져 있을 때.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주가가 예. 빠졌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좋게 보는 회사가 주가가 빠져 있으면 갑자기 나쁘게 말을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가가 전 어떻게 움직일지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 이 회사는 계속 이런저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이 있는 한 저는 이 회사를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예. 근데 그래서 갖고 근데 저 이거 진짜 그 얘기 할 때마다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저 바보 같은 뭐 NC소프트는 저렇게 하고 뭐 하는데 저 넷마블 움직이도 않는 저 주식을 저렇게까지 얘기한다고 막 저 진짜 은근히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결국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욕먹을 짓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정말로 마음 먹고 큰 선물을 드린 거예요? 선물 준 거죠. 저도 이제 CJ ENM도요. 저 반장님 말씀 듣고 많이 수익 냈습니다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근데 이 넷마블도 여러분들 이거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실은 우리 방송이 상담 프로그램 맞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노골적으로 돈 벌 수 있는 힌트를 되게 많이 드린 것도 사실이에요. 방송에서.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KMW 대놓고 알려드렸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넷마블도 올해 계속 알려드렸고요. 그죠? 예. 제가 제일 강조했던 종목이 사실상 제일 아주 확실하게 말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넷마블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얘기하냐 투자라는 건 여러분들 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투자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뭐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그래요. 뭐 누가 뭐라 그러든 지금 장세 버블 장세 맞잖아요. 아닌가요? 맞지요. 너무 버블 장세 맞아요. 전 걱정돼요. 세계적으로 버블 장세 분명합니다. 모든 수치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차트의 모양 보고 지수 보고 아 이거 지금 버블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 계신데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 때일 때와 지금 컸을 때하고 예를 들어서 전 계속 이종력이라는 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 때와 지금 하고 제 옷 사이즈가 같을까요? 틀리죠. 틀리겠죠.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제가 아이 때와 지금 이종력이 바뀌지 않는 하나. 큰 것 중에 하나. 혈액형. 안 바뀔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그죠? 예. 쉽게 말하면 저는 그때와 지금도 몸 사이즈가 엄청 틀려져도 옷 사이즈나 이런 건 틀려져도 혈액형 같은 건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지수 같은 거는 이렇게 따져서 뭐 전에보다 덜 오르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버블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요. 바뀌지 않는 지표들이. 크게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GDP 대비로 해서 얼마나 시총이 커졌나 작아졌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버블이 되게 많이 끼었을 때가 GDP 대비로 약 1.45배 정도면 버블을 되게 많이 끼었을 때라 그래요. 근데 지금 미국의 GDP 대비로 해서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 있냐면 1.8배가 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GDP라는 건 그때에 따라서 경제가 커진다 그럼 GDP도 커져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는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해서 버블은 맞아요. 근데 지금 자꾸 버블 아니시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버블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이 버블이 뭐 조금 더 갈지 덜 갈지 뭐 그건 전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 버블에서 하던 주식 방법은 제가 저번 주에도 나가서 말씀드렸지만 버블에서 하던 방식은 여러분들 이제 버블이 끝나면 통하질 않아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주식은 돈 벌면 되는 거잖아. 돈 벌면 이기는 거잖아. 돈 벌면 무조건 되는 거잖아. 이 방법으로 자기가 버블 때 돈 벌던 방법을 계속 우기고 주식을 하세요, 이제 또.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나가서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버블로 번 사람들이 실은 1, 2년, 2, 3년 뒤에 보면 더 많이 깨져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사람들 버블로 벌었어요. 2, 3년 뒤에 깨진 사람들 보실래요? 버블로 벌었던 사람들이에요. 버블에서 아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깨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지금도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노력해, 예를 들어서 막 주식 이런 거 쫓아가서 돈 벌어. 버블 해선 그게 돼요. 진짜 그렇게 해서 벌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투자라는 거는 왜 제가 이거 넷마블 나오면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이거를 이 반장이 돌팔이가 아니었어요. 이거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 돌팔이 맞고요. 저 되게 무식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뭐 이 반장 너 뭐 아냐? 예, 아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제외하고 얘기하자고. 그죠? 예, 저 싫어하는 분들 맨날 그런 거 딴지 걸는데 저 시비 걸고 싶어서 아주 근질근질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 항상 부탁드릴게요. 그런 분들 제 방송 보지 마시고 딴 거 보세요. 차라리 그분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저 무식한 거 맞으니까 다 인정할게요. 그리고 얘기할게요. 뭐냐면 투자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가 이 회사가 확실하고 이 회사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섰으면 편안히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서 요런 데서 뭐 달리는 말이 더 달리는 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시장이 알아서 올려줘서 뭐 50%를 먹든 2배, 3배를 크게 먹든 이게 투자라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빠르게 막 뭐 저거 따라가서 테마주 요거 먹고 뭐 요거 먹고 지금 버블 때는 그게 돼요. 제가 인정해요. 버블 때는 돼요.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 IT 버블 때 저 천재인 줄 알았다니까. 맨날 미수 쳐가지고. 그래서 계좌 막 늘어나는데 1년 동안 저 진짜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버블 때는 통하는 방법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넷마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넷마블 여러분들한테 항상 뭐 주가가 빠져 있을 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BTS가 지금 어떤 그룹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네가 BTS, 빅히트의 2대 주주예요. 그리고 또 하나 NC소프트의 얘네가 3대 주주인가 뭐 그런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NC소프트 주가도 그렇게 올랐는데 제가 이 회사를 그렇게 강하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 회사가 안 가면 이해가 안 간 게 그거예요. NC소프트라는 회사가 보면은 작년 연말부터 해서 NC소프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거의 한 2배가 올랐어요. NC소프트가. 근데 얘네 넷마블이 NC소프트의 3대 주주인가 그래요. 그런데 NC소프트의 그 평가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2배가 올랐는데 주가가 보세요. 하나도 안 올라. 하나도. 빅히트를 빼더라도. 그러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였어요. 저는. 제 논리가.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지금 엔터사들 다 합쳐도 빅히트한테 안 되는 거 아시죠? BTS.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BTS는 요번에도 지금 빌보드 싱글에서 1위 한 거 아시죠? 예. 예. 빅히트는 여러분들 지금 딴 나라 그룹이라고 거의 보시는 분, 옛날로 따지면 진짜 딴 나라 그룹이에요. 지금 비틀즈하고 비견을 해요, 외국에서는. 선진국. 그 정도로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한류 스타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저도 외국에 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쪽 사람들 만나서 진짜 해보면요. BTS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진짜 잘 나가는 분들 있는데 그분들하고 외국에 나가면 급이 틀려요. 진짜 급이 틀려. 예. 네. 그게 느껴져요. 완전히 진짜 외국에서도 말하는 최정상의 그 급에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의 2대 주주인데 어떻게 그 주가가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회사들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지금도 넷마블 쫓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넷마블. 여러분들 대형주가 지금 2배가 올랐어요. 단기에. NC소프트가 어마어마한 주식이라고 했는데 NC소프트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NC소프트가 95,000원에서 거의 9만 원이면 한 5만 원 정도 되네요. 한 5만 원? 5만 4만. NC소프트가 그럼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2배 오르는데요. NC소프트가 몇 개월 걸린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거의 10개월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게임주인데 대형주예요. 얘. 그죠? 예. 여러분들 대형주와 개별주는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형주가 2배 오르는 거냐 개별주로 따지면 5, 6배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상승이에요. 대형주 2배는 여러분들 그 쉬운 게 아니에요. 2배? 요즘 2배? 대형주 2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아니에요. 물론 LG 아카통 오르고 막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대형주 2배는 쉬운 게 아니에요. NC소프트도 2배 오르는데 10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넷마블이라는 회사 요번에 보세요. 2배 오르는데 얼마 걸렸나? 딱 2개월 걸렸어요. 2개월. 딱 2개월 만에 NC소프트 2배. 그러니까 넷마블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은 어마어마한 주식을 아무리 얘기를 드렸어도 여러분들 에이 바보 말도 안 돼. 저런 안 좋은 주식을 콧방귀 끼고 안 보셨던 거예요.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나요? 돈 벌 수 있는 거 많았어요. 보세요. 제가 뭐 한 번이라도 말도 제가 항상 이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제가 말했던 내용 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때와 이때 지금 주가 회사 내용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주가가 올랐으니까 내가 뭐 더 좋은 얘기를 해드려? 아니요. 이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회사는 이때와 이때와 똑같아요. 근데 시장은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이때는 넷마블이 되게 안 좋은 얘기라고 별 볼 일 없다 그러다 이제는 넷마블이 굉장한 매력적인 회사로 바뀌어 있어요. 시장에서 하는 얘기를 들려고. 안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거 못 보셨어요? 그거 보셨죠? 방송에서도. 예. 요즘 예, 넷마블 막 다들 칭찬하고 난리야. 불과 몇 개월 전에는 넷마블이 아니 이게 무슨 개별 회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드리는 핵심의 요지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갑자기 그 회사를 좋게 봐요. 그리고 그때 그걸 조금 더 먹겠다고 쫓아 들어가요. 그리고 좀 더 먹으면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야근 고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야근 고양이 밤눈 어둡다고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야근 게 아니에요. 야근 건 오히려 투자로 이런 회사들, 좋은 회사들 알고 편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화장실도 못 가고 그 모니터 앞에 붙어가지고 점심 먹으면서도 계속 시세판 보고 그렇게 노예 환자가 되는 게 주식하는 게 아니라요. 편하게 사놓고 예를 들어서 여행도 가고 아니면 요즘 여행 못 가네. 예, 볼일 보고 뭐 하고 이렇게 자기 생활하고 그리고 나도 시장이 올려주는 게 그게 투자입니다. 넷마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금 좋은 얘기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오히려 단기에 이제 시세를 뽑았기 때문에 더 갈지? 전 솔직히 이때는 제가 넷마블 무조건 좋은 얘기 했잖아요. 솔직히 이제는 저 넷마블에 좋은 얘기 안 해요. 이젠 못할 것 같아요. 왜? 제가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대형주가 단기에 2배 오르는 건 여러분들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예, 거의 기적이에요. 제가 아까 그래서 NC소프트 보여드렸던 게 그래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NC소프트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상승이라 그랬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 2배 올라가는데 10개월 걸렸어요. 2배, 10개월. 예, 2개월 만에 2배를 갔어요. 이 대형주가.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이 회사가 저는 글쎄요. 개별주로 따지면 4, 5배 간 거거든요. 거의. 4, 5배 간 주식을 여기서 더 간다고 살아? 여기서 더 간다고 좋게 얘기해? 글쎄요. 저는 제 양심상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 그냥 제가 무식한 거 인정하고 다 인정해요. 예, 맞아요. 돌팔이 다 인정할게요. 예, 제 양심상 저는 이제는 좋게 얘기 못 하겠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 드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아무래도 말씀이에요? 지금 관장님 생각 듣고요. 지금 어떻게 정리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려는 핵심은 이제 아시겠죠. 물론 뭐 비슷하고 뭐 하면 좀 더 갈 수도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부터 저 때같이 넷마블 너무 좋은 회사니까 이 회사 갑니다. 저 이 얘기는 이제 못 하겠어요. 예. 이제는 그래서 넷마블 상담 나오면 제가 꼭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반장님 아직도 넷마블 좋게 보세요? 예. 이때는 분명히 좋게 봤어요. 왜? 이 올라가야 될 이유가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전혀 주가에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 무조건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형주가 단기에 2개월 만에 2배를 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배, 5배 갔다는 소리인데 개별주로는 4배, 5배 간 주식이 너무 좋습니다. 또 사세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방송은 한 번도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주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용은 바뀐 게 없지만 주가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젠 전 이 회사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인 코멘트는 안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였죠? 글로비스였죠?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 정도 된다 그러셨죠? 14만 원에 20%인데요.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솔직히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이 주식도 오래됐는데 그때 한참 지배구조 뭐 이런 거 많아가지고 샀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글로비스는 지배구조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글로비스를 올려서 팔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생각하시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글로비스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정의선 부회장이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요. 예, 그러니까 이거 올려서 항상 그런데 글쎄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요즘에 주가가 뭐 수소차 때문에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항상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결국은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보여요. 예. 그러면 현대모비스 주가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현대모비스 주가를 좀 싸게 해가지고 글로비스를 높게 해서 팔고 이거를 해야 되는 방법으로 계속 결국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은데 글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요번에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많이 그래도 좀 현대차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뭐 수소차 때문에 그지? 아닌가요? 맞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요번에가 지금 더군다나 정몽구 회장의 나이라든지 이런 걸 따진다고 한다면 요번이 아마 이 회사의 변형이나 이 지배 구조에 있어서 요번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요번이 타이밍 같아요. 이제 곧. 예, 이제 곧 타이밍이 날 것 같아서 일단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으로 그래도 혹시라도 갖고 계시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홀딩해 보세요. 왜냐? 얘가 뭐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반등은 했지만 솔직히 현대차에 오른 거에 의한 그런 상승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반등이거든요. 얘 자체가 뭐 특별한 게 없어서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이런 건 주봉으로 보셔야 돼요. 주봉으로 보셔도 어때요? 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빠졌던 거지 글로비스라는 회사 자체의 주식을 이렇게 주가 흐름을 보면요. 지금 워낙 지금 이 가격대가 얘 바닥 가격대예요,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글로비스는 항상 이때부터 계속 주가가 내려오면서 현대차의 지배 구조가 있으면 한 번은 그래도 먹을 기회가 생길 거다라고 다들 봤지만 계속 지배 구조가 연기가 됐어요. 근데 요번에 현대차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몽구 회장의 나이, 이 연세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죄송합니다. 예, 생각해 본다면 이제 곧 뭔가 액션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글로비스는 그런 측면에서라면 한 번 더 홀딩하고 가 보셔도 특별히 나쁠 것 같지 않다. 비중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요건 홀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요번에도 도움 되셨어요? 예, 많은 도움 됐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유, 도움 잘 받으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는데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 주셔야지 또 그분한테 필요한 얘기를 딱 이렇게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전화 필요하신 분들 지금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은평구에 사는 이나은입니다. 누구요? 은평구에 사는 이나은입니다. 이나은. 네, 이나은님. 예, 그래요. 나은님. 연세가? 29살입니다. 어우, 되게 젊으시네. 주식 경력은요? 주림이에요. 아, 주린이에요? 네. 그래요, 나은님. 주린이 주식 할만하죠, 아직은? 예, 아직까지는. 아직은 할만하죠? 네. 그래요. 근데 계속 좋은 거는 없는 거 아시죠? 모든 세상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제가 전 개인적으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 우리 주린이들이 제가 걱정되는 거는 좀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요즘은 뭐 함부로 방송에서 말하면 또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글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주린이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요. 그죠? 그래, 우리 나은님 이따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총 4가지고요. 아, 4가지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하나솔루션이고요. 아, 4가지 하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어떤 거? 4가지.
그죠? 예, 우리 나은님, 예,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네,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이요. 매수가 얼마요? 네. 5230원이고요. 네, 10% 가지고 있고요. 10%요. 예, 네, 하나솔루션 5 네, 64,400원. 예, 10% 가지고 있고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예, 26,961원. 예, 20% 갖고 있고요. 네, 하나 시스템 예. 12,197원 30% 갖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 다니세요? 아, 진짜로 하나 다니세요?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다 하나예요? 아, 처음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시작했는데 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예. 그거 다 좋아서 그냥 샀어요. 아니, 그래도 너무 하나로 갔는데? 혹시 보험도 하나 드세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이제 곧 들까 해요. 아, 곧 들까에? 야, 네. 프로야구도 하나 좋아하겠다. 그죠? 이제 곧 그래야죠. 아, 곧 그래야죠. 그래야 네. 이렇게 말하고 행동이 같으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요. 일단은 먼저 단가를 한번 쭉 보면 하나에어로가 26,950원, 요 매수가 근처.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12,200원이니까 요 가격 근처. 그리고 하나 솔루션이, 솔루션은, 예, 다 요 가격 근처네요. 네. 아, 그리고 솔루션 우선주만 좀 많이 드셨네? 네. 그래요. 일단은 먼저 하나로 이렇게 가게 된 이유가 결정적으로 뭐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하나부터 시작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네. 이걸 하는 다른 회사들도 있잖아요. 비슷한 일들을. 그죠? 저는 처음에 K9 듣고 네. 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는데 네. K9이 지금 세계에서 좀 많이 각광받고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수출을 하는데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좀 좋아한다, 외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 말 듣고 K9 이러면서 이제 K9 찾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아주 시스템적인 게 뭐 AI 뭐 이런 전투기 전차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인터넷 뉴스 봤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연결됐고 그렇게 솔루션까지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궁금한 종목은 어떤 거예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가져가고 싶은데.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일단 하나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지금 하나의 어떤 회사 하나가 미국의 어떤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죠? 혹시 아세요? 예, 니콜라요. 근데 지금 그거 문제되고 있는 거 아세요? 예, 사기극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걔 이틀 동안 주가 급락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지금 니콜라에 대해서 지금 사기극이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건 여러분들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대부분의 지금 지금 기사 지금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의 상당한 쪽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데들이 다 하는 데들이 니콜라가 지금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지금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알고 계시죠? 네. 웬만해서 미국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강하게 안 합니다. 왜냐면 미국은 워낙 소송이나 이런 게 워낙 많은 나라인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소송의 금액도 잘못하면 상당히 상상도 초월해요. 걔네들은 3배수 소송이라는 것도 있어요. 3배수 소송. 그래가지고 뭐 하나가 하잖아요. 그럼 그 손해배상 금액이 기본이 3배수가 소송 금액인가 그래요. 그래서 걔네들은 소송의 나라라 그러잖아. 근데 그 정도로 강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그냥 뭐 명예훼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또 이렇게 좀 흐지부지하고 끝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뭐 약식 벌금으로 끝나고 막 그럴 때 많잖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왜 미국은 안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그렇게까지들 막 유명한 뭐 증거사나 이런 데서 지금 니콜라가 거의 사기극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 그냥 우습게 간과해서는 안 될 얘기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화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라도. 네. 지금 하나의 상당히 주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 큰 이유가 거의 제가 봤을 때 요즘 하나그룹주에 올라간 가장 큰 이유 중에 거의 50% 60% 이상이 그 회사 때문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그룹주를 갖고 있을 때 과연 진짜 이 니콜라가 사기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에서 이틀 연속 니콜라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전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기라고 했을 때 그럴 때 하나의 그룹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크죠. 심각해질걸요? 심각해질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걔가 주가에 거의 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넷마블 혹시 방송하는 거 보셨어요? 네. 넷마블을 방송하는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는데 만약에 넷마블의 주가가 저렇게 올라 있어. 근데 오늘 주말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BTS가 빅히트에서 옮긴데 다른데 예를 들어서 SM이나 YG로 전속사를 옮긴데 그러면 넷마블 주가 어떻게 될까요? 급락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거의 올랐는데. 이제 곧 걔네 상장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올랐는데 BTS가 딴 그룹사로 옮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주말에 보도가 돼. 그럼 아마 넷마블 주가 난리 날걸요? 그죠?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한화가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그 부분이 제일 커요. 이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워낙 그쪽 다 테마성들이 강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틀 연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물론 저도 아니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면은 또 그중에 우는 개미들도 나올 거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니길 바래요. 니콜라가 사기가 아니길 바래요. 진짜로. 근데 뭐 지금 워낙 그 사기다라고 말하는 쪽들이 지금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기사 이렇게 신문 기사들 보면서 봤더니 니콜라 기사 또 나왔더라고요. 니콜라 오늘 나스닥에서 그쪽에 해가지고 또 안 좋은 얘기들 막 썼던데요. 미국 그 애널리스트 애들이. 저는 솔직히 되게 많이 걱정돼요. 되게 많이 걱정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주봉을 켜놓은 이유가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건 아닌데 뭐 그거하고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뭐 많은 연결이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회사가. 그래도 일단은 이 회사 주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렇게까지 성장이 있는 회사 아닙니다. 얘 하는 분야가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전투기 방산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쉽게 말하면 얘네 항공기 엔진하고 이런 쪽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네. 뭐 자주포도 하고. K9 그래서 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항공기 엔진이 제일 주력이에요. 그건 아세요? 네. 지금 알았습니다. 근데 항공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치명타 입죠. 네. 그리고 K9 자주포 그 어떤 유튜브에서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K9 자주포라는 게 물론 뭐 성능은 좋고 하겠지만 근데 이 방산 분야는 특히나 쉽게 말하면은 세계 각국의 이렇게 정상들이 막 이렇게 그 나라 가고 막 이랬을 때 이 방산 계약이 잘 맺어지고 그러는 거 혹시 아세요? 방산이? 모르세요? 네. 방산이 그래서 로비스트들이 많은 분야가 방산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아시잖아요. 난다김이라고요. 난다김인가? 그 유명한 로비스트. 실명을 얘기하기 좀 그래서 그 로비스트도 결국 뭐예요? 방산 로비스트였잖아요. 그 유명한 사건.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방산 쪽은 좀 그런 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방산 분야를 되게 좋게 본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봤을 때 물론 분단 국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더 함정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냥 뭐 길게 가져가셔도 손실 보거나 그럴 회사는 아니겠죠. 그런데 북한하고 관계가 아주 계속 나빠지면 모르는데 글쎄요 뭐 계속 나빠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가져가도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될 건 없지만 우리 주린이 입장이잖아요. 주린이 입장에선 안 가져가는 주식이 맞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성장을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렇게까지. 지금 몇 년 동안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좀 종목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 가격 근처인데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저희 방송 많이 안 보셨으면 잘 모르실 텐데 신규 상장 패턴에서 얘는 지금 안 좋은 패턴이었다가 이제 좋은 패턴으로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얘 가격이 12,000원. 이 12,000원대 여기를 확실하게 지지를 해줘야 돼요. 지금 딱. 만약에 얘 못하고 만약에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요거 한 10,000원 깨잖아요. 네. 10,000원 깨면 얘는 무조건 손절하셔야 돼요. 아니면 네. 10,000원 깨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는데 이 반장 어떻게 알았지 그럴 거예요. 요거 얘 내려가요. 계속. 아시겠어요? 네네. 예. 네네. 요런 식으로 내려갈지 뭐 요런 식으로 내려갈지 모르는데 얘 내려가요. 그래서 10,000원 깨면은 손절하세요. 네. 그래요. 그리고 그리고 그다음 하나 솔루션하고 하나 솔루션 우선주인데요. 이 솔루션하고 하나 솔루션 우선주 올라간 이유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애들은 만약에 니콜라가 그거다 그럼 이런 애들은 푹 내려와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애들은 만약에 니콜라에 따라 제가 봤을 때 주가가 결정이 좀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네. 예. 그래서 니콜라가 만약에 잘못되면 얘는 내려갈 거고, 아니면은 뭐 버티거나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비중은 얼마 안 돼요, 다행히. 예, 비중은 얼마 안 되는데 좀 수상하면 파실 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반장 뭐 너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럴 줄 모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니콜라 이거 맞아요. 내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 그죠? 맞아요. 예, 이거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기사를 그냥 저 팩트만 얘기한 거야. 그 뭐 제가 뭐 그거 하는 게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들 마시고 하나 갖고 계신 분들. 예. 그러니까 전 아까도 얘기했어요. 전 아니길 바란다고. 그게 절대 사기 아니길 바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요거는 그래서 혹시 여차면은 솔루션 우선주하고 솔루션은 내려갈 공간들이 꽤 있기 때문에 파실 준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내정보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도움 되셨어요?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저희 방송 이렇게 좀 보시면은 재미있어요, 근데? 네,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다행입니다. 제가 좀 웃기게 생겼어요. 여기까지 해야 될 거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은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1024 무료 문자 023-336-8288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뭐 저는 뭐 제가 뭐 이게 저희가 생방송으로 막 이렇게 대본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혹시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뭐 이렇게 다 내용을 확인하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전달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건 인정해요.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서 이렇게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뭐 좀 또 그런 게 생방송의 묘미잖아요. 또 저 또 틀리는 거 좋아하시고 가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라도 계속 생방송을 해야죠. 뭐.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4 무료 문자 023-336-8288 지금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전화 주셔도 됩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아, 예, 부천에 살고 있는 37세 직장인입니다. 아, 37대 직장인 성만, 네. 성. 김 씨입니다. 김 씨, 그래 다행이다. 예. 성 그럼 저 남자요 이럴까봐 아, 지금 예. 질문하고 솔직히 그랬는데 주식은 얼마나 하셨어요? 한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예. 5년이요? 우리 김 선생님하기에도 좀 너무 젊고 어리고 그렇다고 김 씨하기엔 너무 버릇없이 들리죠, 그죠? 아, 뭐라고 그냥 불러드릴까요? 김 씨라고 해주세요. 김 씨요? 네. 그래요. 그럼 김 씨 아저씨. 그래요. 우리 김 씨 아저씨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아, 지금은 좋은 사람들 매수가 얼마요? 매수가 2,030원이고요. 비중은요? 비중은 20% 정도 됩니다. 네. 아, 계속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네. 아, ST큐브 매수가 8,800원이고요. 예. 비중은 30%입니다. 아, 요게 맞네. 예. 호텔 신라 네. 매수가 74,000원이고요. 예. 비중 30%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인가요? 더 있는데 예. 조금씩 있어가지고요. 예, 이렇게 그래요? 세 개만. 예. 그럼 얘가 좀 굵직굵직하게 있는 애들은 얘네구나. 그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은 이 반장한테 연결하면 어떤 거를 묻고 싶으셨어요? 뭐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의 이제 뭐 생각들을 가지고 종목 선택을 하긴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뭐 이 제가 지금 선택한 종목들의 뭐 시황이나 이제 뭐 전망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전문가시니까 조언을 받고 이제 적당한 제일 궁금한 종목. 매도가를 그 중에서는 사실 제일 궁금한 건 ST큐브가 제일 궁금해요. ST큐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SQ라는 종목을 제가 몇 년 지켜봤거든요. 네. 실제로 매수를 한 건 이번 기회가 처음이긴 한데, 네. 여기가 보니까 뭐 이제 뭐 임상 실험을 하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시판 약을 뭐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약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최근에 보니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뭐 위탁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도 좀 소식이 네네네네네. 있었고, 그래서 이제 또 차트상 좀 저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다가 이번에 좀 비중을 실었던 거고요. 그래요? 일단은 먼저 ST큐브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이 회사가 워낙은 그 ST큐브라는 거 뭐 주식시장에서 좀 있으셨던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몇 년 동안 지켜보셨다 그랬는데 이 회사가 지금 제가 일부러 주봉을 켰어요. 이 회사가 2018년도에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때 주가가 날아갔어요. 아시죠? 1년 동안. 네네. 알고 있습니다. 잠깐 날아간 게 아니라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실은 전 이 ST큐브 이런 회사들을 보면서 방송할 때 참 이런 바이오나 이 제약 관련 이 바이오 이런 쪽 회사들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이유가 2018년도 그때 이 회사 나쁘게 얘기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어요. 근데 결국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주가? 올랐던 거 거의 다 빠졌던 거 아시죠? 그래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주린이들한테도 이번에도 제가 방송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방송 처음에도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이럴 때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시장 조심해야 돼요. 어때야 돼요. 아무 얘기해도 안 먹혀요. 왜? 이 주가 모습이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계속 올라가는데. 근데 이런 일을 겪는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영업무궁 올라가질 않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분명히 그 회사들은 매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건 다 실증. 뭐 아무리 그러잖아요. 아무리 이쁜 여자하고 살아도 얼굴만 이뻐서는 뭐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억나세요? 아직 좀 젊으셔서 잘 못 들으셨나? 옛날 저희 때만 해도 어른들이 그래요. 뭐 결혼하거나 여자 고를 때 야 얼굴 보고 하는 거 아니야. 얼굴은 뭐 얼마? 3개월 만인가? 뭐 얼마 만이면은 얼굴 이쁜 거 감각이 없어진대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막 처음에 뿅하게 이뻐도 결혼해서 계속 매일 보면은 이게 몇 개월이면 이제 그 이쁜 게 좀 무뎌진대요. 무뎌진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쁜 게 무뎌질 것 같진 않은데 어찌 될 것 같.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뭐든지 실증은 난다는 소리예요. 그게 이 회사도 왜 그랬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실은 워낙 IT 회사였어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IT 회사. 그래서 이 회사 지금도 뭐냐면 이 회사 주로 매출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죄송한데?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 CCTV 렌즈 같은 거에서 매출 나와요. 거의 다. 모르셨죠? 예. 이 회사가 여러분들 무슨 뭐 면역 항암제 이걸로 알고 있는데 실은 면역 항암제로 이 회사 실적 거의 제가 알기로 이 회사 면역 요즘 바뀌었나? 아닐 텐데 면역 항암제 실적 거의 안 나와요. CCTV 렌즈 막 이런 거에서 나와요. 거의 이 회사. 아직도 실적이. 그런 회사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랬던 회사가 얘네가 하는 게 면역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얘네 그래서 워낙 얘네 유명한 게 그 면역 관문 억제제인가 뭐 그런 거잖아요. 얘네 아닌가요? 맞죠? 예, 맞습니다. 네, 면역 관문 억제제인가 뭐 그래요. 그거 면역 관문 억제제인가 그걸로 해서 얘네가 실은 2018년도에 주가가 쭉 올랐던 이유가 1년 동안 이 면역 관문 억제제 이거 해가지고 이 면역 항암 치료 이거 외국에 이제 뭐 한다 뭐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주가가요. 여기 얼마예요? 얘가 맨 처음에 이 가격이 얼마야? 대략. 이 가격이 한 6,000원, 5,000원, 5,000원부터 이 회사가 1년 동안 25,000원 5배로 올랐어요. 1년 동안. 이것 때문에 이 회사가. 제가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리고 나서
면역 관문 억제제 이때 막 개발하고 외국에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진짜 로열티 받고 수입 됐나요? 안 됐나요? 됐으면 주가가 이렇게 안 됐겠죠? 네. 안 됐겠죠? 네. 뭐 안 됐다는 게 뭐 지연되거나 뭐 이런 거 뭐 아직 계속 진행 중 ING 예, 그런 식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 그래서 주가가 다시 밀린 거야. 뭐 요번에도 또 뭐 아까 삼성바이오 얘기했는데 맞아요. 저도 그거 봤어요, 기사. 그런데 이 회사 이런 회사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시청자 여러분들 뭐냐면 이겁니다. 이런 회사들이 한번 올라가서 그다음에 뭐 또 된다, 뭐 된다, 뭐 된다. 실은 항암 쪽은 앞으로도 물론 지금 암 많이 여러분들 치유 뭐 되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암은 사망률 거의 랭킹 1, 2위예요. 1인가요? 암이 1위 아닌가요? 지금도 맞죠? 암이 1인가 네. 그래요. 그래서 네. 암은요 아직도 상당히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거기 뭐예요? 외국에서도 이 항암 쪽은 앞으로도 굉장히 미래 지향적으로 미래에 먹힐 수 있는 분야다라고 얘기하는 게 암이에요. 이 암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지금 뭐 많이 접근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넘을 벽이 많은 곳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 면역 항암 쪽에 매력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요번에 뭐 이거 저거 발표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걸로 인해서 이 회사가 획기적으로 이때하고 틀리게 뭘 내놓은 게 없어요. 이해되세요? 네. 네네.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게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식상암. 제가 그래서 아까 뭐 이쁜 여자 뭐 이런 거 얘기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식상암. 뭐냐? 맨 처음에 보면 너무 이뻐. 와, 근데 매일 뭐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처음 봤을 때 이쁜 거보다는 좀 덜 이뻐. 예를 들어서. 그 왜 그래? 식상암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닌가요?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식상암이 생기는 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자가 남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방송 예, 혹시 맞아요. 오래 보셨어요? 제가 뭐 매주는 못 봐도요. 주말에 이렇게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그래요? 예, 본 지 좀 하고 되셨어요, 올해? 예, 조금 됐습니다. 그래요. 저 보면 동네 아저씨 같이 되게 푸근하고 좋잖아. 그러니까 보는데 부담이 없지 않아요? 근데 좀 많이 혼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혼내요? 예. 저도 이제 뭐 잔소리 들을까봐 좀 걱정을 하고 전화를 했는데. 아니야. 예. 저 요즘 되게 착한데? 예. 혹시 요즘 제 뒤에 날개 안 보이세요? 하도 착해서.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식상암이라는 거예요. 식상암 때문에 요때의 식상암이 지금 별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올라올 것 같진 제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좀 다른 재료였으면 요때 요게 없었으면 어쩌면 저는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때 요거 때문에 식상암이 이미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건 이미 너무 많이 이렇게 해서 5배를 써먹었어요. 2018년도에. 그러면 이제 아직 2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벌써 끝나고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뭐 굳이 지금 뭐 많이 빠졌다라는 데는 저도 뭐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봐요. 그런데 많이 빠졌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거를 굳이 30%씩이나 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 그거는 저는 퀘스천이에요. 근데 뭐 얘네가 획기적으로 갑자기 뭘 발표해버리면 모르죠. 그러니까 바이오는 그런 돌발 변수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만약에 네. 얘네가 진짜 뭐 뿅 가는 게 더 획기적으로 그 발표가 나와. 그럼 얘는 그냥 치고 나가버려요. 근데 그거를 기대하고 30%씩이나 계속 들고 있기엔 너무 금액이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예, 그 부분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네. 사람들하고 호텔신라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간 종목을 들고 가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쭉 포트를 살펴보니까 아니었나요? 맞죠? 제가 원래 좀 차트를 좋아해가지고요. 아, 저는 이제 차트를 좀 많이 저점 좋아하시네요. 매수 위주로 좀 하는 편입니다. 그 저점 매수 했으면 넷마블이나 많이 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맨날 얘기 나올 때마다 진작에 봤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넷마블 말씀해 주셨구나라는 거를 이제 오늘 알아가지고. 진짜요? 저 좀 넷마블 아쉽더라고요.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동안 아, 나올 때마다 얼마나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셨구나. 보셨으면 사셨었겠다. 그죠?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올라갈 이유가 저 솔직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거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이 좋은 사람들 제가 이거 과거부터 관심이 좀 많았던 회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예. 좋은 사람들은 전 지금은 올라갈 이유가 없는 회사 같아요. 제 눈에는. 예, 포인트가 안 보여요. 예, 쉽게 말하면. 그래서 좋은 사람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종목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좋은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그 테마성으로 한번 남북관계 할 때 움직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남북관계 때문에 솔직히 사신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이라고 좀 판단이 됐기도 했고요. 근데 이번 대통령 임기 남으신 임기 중에 북한하고 획기적인 관계가 될까요? 저도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는데. 예, 워낙 근데, 저쪽이 강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예, 그리고 예,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도 아마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사신 것 같거든요. 근데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봤을 때도 이거 저점 맞는 것 같아요. 저점 맞는 것 같고 이제 올라올 만한 이슈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올라올 만한 이슈가 그렇게 일단은 분명한 거는 얘는 신약 백신 있잖아요, 백신. 예. 이게 뭐 언제까지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흘러가는데 가면 갈수록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왜? 얘는 백신 나오면은 얘는 한번 무조건 치고 나갑니다. 이제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백신 나오면 얘는 무조건 치고 나가요. 왜냐면 사람들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신 나와도 여행 안 다니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말들 하는데요. 글쎄요. 백신 나오면 물론 예를 들어서 전에 여행 다니던 사람을 100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아니 워낙 그렇진 않은데 수치상으로 얘기할게요. 100명이었다 1년에 그러면 뭐 봄에 25명, 여름에 25명, 가을에 25명, 겨울에 25명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행을 갈 거예요. 전에는. 그런데 뭐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하면 전에같이 뭐 완벽하지 100% 완벽하지 않은 어느 정도 되는 백신이 나오면은 전에같이 100명이 가진 않을 수도 있어요. 위험하니까.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어때요? 뭐 지금 수도권에 사시니까 지금 2.5단계 3주째 이제 다 됐잖아요, 거의. 1, 2주 때 하고 요번 주 하고 솔직히 2.5단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든가요? 주변에서 보시면. 똑같아요? 아무래도 뭐 좀 더 집에만 있게 되고 집에만 있게 돼요? 예, 아니던데요? 저 이번 주에 여의도 식당들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나가서 얘기했죠. 2.5단계 그 2.5단계 첫째 주하고 둘째 주, 그러니까 첫째 주하고 둘째 주보다요. 지금 점심 시간에 나가잖아요. 2.5단계 3주째였거든요. 사람들 그때보다 헐 많아요. 예. 네. 그때보다 꽤 많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이거 억압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때요?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튀어나가려는 심리도 커지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행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여행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옛날에 뭐 여행 좋아하면 어르신들은 그랬다잖아요. 살끼었다 그래서 너 역마살 끼었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역마살을 못 잡는다 뭐 이런 말들 어르신들이 옛날에 많이 했는데 그 정도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게 역마살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지금 못 가서 완전히 진짜 완전 미쳐버리시려고 그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옛날에 나갔던 사람이 1년에 100명이면 예를 들어서 백신이 어느 정도만 나오면은 그냥 외국으로 튀어나가겠다는 사람이 적어도 50에서 70명은 될 거예요. 예, 50에서 70명은 돼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얘는 한 번 그 백신이 나오면 그냥 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소리가 된다는 소리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은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한 번쯤은 튀어나갈 매력이 있는 회사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거는 뭐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세 종목 상담을 해드렸고요. 어떻게 우리 김 선생님 어떻게 저기 좀 도움 되셨어요? 예. 많이 참고할 만한 말씀들을 그래요.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그리고 안 혼냈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안 잡아먹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그래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전화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시면 처리반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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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송한데 TV 소리를 안 나게 해주세요. 아예. 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예, 충북 진천의 예. 정우 아빠요. 정우 아버님이요? 연세가? 네. 48이요. 주식 경력은요? 저는 걸프전 주린이. 걸프전 주린이는 뭐야? 걸프전 때 잠깐 하고 말았다는 소리죠? 걸프전 때 일어나고서 주식에 투자해놓고서
10년 뒤에 뺐죠. 장 담그셨네? 네. 그래요, 우리 정화원님. 우리 정화원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지금 슈프리마 HQ 슈프리마 HQ 매수가 얼마요? 6,000원. 6,000원이요? 6,000원? 예. 예, 비중이요. 50%요. 어휴. 예, 슈프리마 예, 33,500원. 예, 10%. 예, 스카이라이프 예, 9,010원. 예, 10%. 예, MC넥스 네. 34,000원에 5%. 슈프리마 HQ를 50%나 들고 계세요? 네. 와, 나 이 슈프리마 HQ 50% 들고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분 처음 뵀네. 진짜. 내가 슈프리마를 들고 있는 분은 봤지만 슈프리마 HQ를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분은 처음 보거든요. 네. 이건 저하고 좀 하실 얘기가 있겠다. 아니, 뭔 생각이세요? 미래를 생각하면은 분명히 뭐 이렇게 보안 쪽이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용카드를 들고 다닐 때 아마 그것도 아마 생체 쪽으로 들어갈 것 같고, 자동차 키도 분명히 뭐 지문인식이라고 생체 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슈프리마 HQ에다가 솔직히 슈프리마 그룹에 어디가 좋은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슈프리마 HQ로 들어간 거고요. 예. 그리고 아이디에서 뭐 저기 뭐야 주민등록증도 이제 뭐 전자로 바뀔 거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 그러셨구나.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얘기를 가만히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네. 우리 정화 아버님은 슈프리마 HQ를 사시면 안 되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슈프리마를 사셔야 돼요. 슈프리마 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비중을 슈프리마에 실으셨어야 된다고 그 얘기가 맞다며. 슈프리마 HQ에 실으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비중 실은 게 잘못되셨어요. 그래요? 일단 슈프리마 HQ가 뭐 하는 회사예요? 뭐 거의 뭐 지주회사 격이죠. 맞아요. 슈프리마의 지주회사예요. 이 회사가 근데 슈프리마의 지주회사인데 이 슈프리마 지주회사인데 이 회사가 보통 이 IT 서버 같은 거 구축해주고 시스템 구축해주고 그런 회사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알고 그렇게도 알고 있는데 모든 뭐 저기가 뭐 기술력은 좀 슈프리마에서 쪽에서 연구 개발은 그쪽에서 HQ 쪽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맞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우리 주식을 좀 오래 하셔서 이걸 아셔야 되는데 에이 안타깝다. 뭐냐면 그 슈프리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슈프리마에 거의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슈프리마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회사가 자회사가 좋으면 지주사를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게 그 자회사가 좋은데 지주회사가 그럼 그것 때문에 주가가 강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뭐 여러 가지 실증으로도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자회사의 상승력에 비해서 모회사는 훨씬 상승이 약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지주사 주가가 좋을 때는 시장이 안 좋아져야 돼요. 보통은. 그래서 보통은 시장이 강세 국면에 들어가 있을 때는 실은 워낙은 지주사는 사는 게 아니라 그래요. 왜? 본 회사들의 상승력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지주사를 사는 거는 굳이 뭐하러 거기에 돈을 낭비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랬냐면 지금 잘 보시면 슈프리마 HQ의 이 회사의 실적을 보시면 이 회사의 실적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지주사인데. 예,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데 이게 슈프리마의 주가예요. 아니 주봉으로 보죠. 차라리 주봉.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그 보신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 회사를 사야겠다 그러면은 그건 슈프리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럼 슈프리마의 주가가 막 이미 이런 식으로 날아가 있으면은 그럼 내가 이거 사기 너무 부담이 돼서 그럼 그래도 지주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별 볼 일 없겠지만 그래서 나 슈프리마의 지주사인 HQ, 슈프리마 HQ를 살게. 이거는 말이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슈프리마의 주가가 날아가질 않았어요. 날아간 게 없어요, 특별히. 그런데 슈프리마를 충분히 사셔도 되는데 슈프리마 HQ를 사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완전히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슈프리마 HQ가 막 되게 많이 날아갔어. 그러면 나 이 슈프리마 도저히 못 사겠어. 회사는 이 회사가 맞는데 그러면 좀 덜 먹더라도 좀만 먹더라도 나 슈프리마 HQ를 살래. 이렇게 해서 사는 건 말이 되는데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슈프리마는 주가가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주봉상 보더라도. 지금 한 2년째, 3년째 계속 조정 구간이에요. 보시다시피. 이 조정의 폭은 좀 크지만 잘 보시면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는. 그러면 얘는 주가가 크게 오른 게 없다는 소리인데 예를 들어서 그 내용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좋다 그러면 슈프리마를 사시는 게 맞는 거지 슈프리마 HQ를 많이 사시는 거는 저는 이게 모순된다는 거야. 논리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정화번님.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포트를 듣고 이해가 안 됐던 게 그거예요. 하신 내용은 슈프리마 HQ를 이렇게 많이 사셔? 왜지? 난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야. 슈프리마를 사는 건 이해가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보안 인식이나 지문 인식 뭐 이런 거 앞으로 인식 때문에 나는 슈프리마가 좋아 보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슈프리마 사. 가능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슈프리마 때문에 슈프리마 HQ를 샀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약에 슈프리마가 그렇게 좋으시다면 슈프리마로 갈아타시는 게 맞아요, 선생님. 왜냐면 슈프리마 HQ는 별로 별 볼 일 없고 특히나 이 지주사는 더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본주를 사세요, 그땐 차라리. 지주사를 사시지 마시고. 이해가 되셨죠? 예. 예, 요거 제가 봤을 때 정호 어머님은 그거만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뭐 MC넥슨 뭐 이거 비중 작으니까 그냥 차트로만 잠깐 설명드리냐면 이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조금 반등은 했지만 스카이라이프가 주가가 올라갈 일이 이제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IPTV가 워낙 꽉 잡고 있어서 이제 점점. 그래서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성장 산업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사양 산업인데 조금 뭐 수익 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이게 수익 내기 좋은 구조는 아닐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일단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 그래도 10%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일단은 조금만 더 지켜보셔도 되긴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주가 살짝 뽑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비중은 대신 늘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요것만 가지고 조금만 넣어보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 MC넥스인데요. MC넥스 5%인데 MC넥스는 뭐 제가 몇 번 그때 방송에서 한번 상담했던 것 같고 그래서 차트로만 잠깐 얘기하자면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예. 왜냐하면 여기 지금 조정 구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대신 5%밖에 안 되니까 3만 원 깨지면 손절하셔야 돼요. 우리 정호 아버님은 3만 원, 3만 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한 4만 한 7, 8천 원에서 5만 원 사이 가면은 이익 실현하시고요.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더 사시거나 뭐 그러진 마시고 만약에 슈프리마를 좋게 보셨다 그러면 그냥 슈프리마로 옮겨 타는 그것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시면 처리 많은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마지막 전화 될 것 같네요. 전화 바로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전화 끊겼네요. 예, 다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지금 뭐 시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떠나도 버블은 맞아요. 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혈액형에 비유해서 얘기했지만 뭐 시가총액이 커졌다, 뭐가 커졌다, 어쩌다 해도 시가총액 커지는 것만큼 GDP도 커져요. 그래서 그런 거와 비교해가지고 버블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컸는데 뭐 그럼 GDP는 안 커지나요? 같이 옛날보다 커졌어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했을 때 다 비교를 하고 그런 지표가 있어요, 몇 개가. 근데 그걸 봐도 버블은 맞습니다. 맞고 뭐 버블이 조금 제가 항상 말하지만 버블이 좀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에서는 대신 버블이라는 건 알고 하셔야지 무조건 버블 아니에요라고 우기면서 하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전화 연결 다시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양재동의 김남수입니다. 김남수, 예. 시간이 예. 없으니까 그냥 빨리 종목 받을게요. 제일 궁금하신 종목들 어떤 거예요? 예, 특수건설 매수가 얼마요? 7,900원에 20%. 20%, 예. 베스파 네. 13,500원에 20%. 네. 올릭스 예. 44,500원에 20%. 네. 로보티저 네. 18,600원에 20%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은 지금 보니까 아까 제일 궁금하신 게 뭐예요? 그랬는데 특수건설부터 얘기하신 거 보니까 예, 맞습니다. 특수건설이 제일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 특수건설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게 개인들이 그렇게까지는 친숙한 회사는 아닌데 워낙 업력은 오래된 회사고 이거 특수건설의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특수건설이 보니까 건설 회사는 제가 많이 반장님 말씀하실 때 별로 좋게 안 보신 것 같은데 이것을 특수건설 이게 보통 터널 같은 걸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터널 작업. 그래서 이거 혹시 잘못 들어간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번 전화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이거는 잘못 들어가기 뭐 그렇게까지 잘못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이 회사 제가 일부러 지금 주봉을 켜놨는데 이 특수건설은 말 그대로 이름이 특수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주 이야기 이제 한번 딱 들으면 안 잊어버리게 할게요. 이 회사는 되게 특수한 쪽을 건설해서 특수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무슨 다리 교량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터널도 하고 막 이런 것들 많이 해요. 이런 것들. 근데 보면 다리나 뭐 이런 게 민간하고 관련된 부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공공이잖아요. 지금 공공이죠. 제가 먼저 얘 장점을 지금 하나 얘기할게요. 장점 뭐냐면 얘는 지금 뭐 정부에서 뭐 뉴딜 정책 뭐 한다고 해서 막 SOC 막 뭐 좀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속된 말로 SOC 관련된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얘네한테 긍정적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왜냐하면 자금을 지금 이제 뭐 어떻게 해서 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SOC에서 얘네들은 SOC에 더 특화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는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매력은 뭐냐면 얘네가 터널 공사도 하거든요. 근데 터널은 혹시 터널을 팔 때 어떻게 파는지 아세요? 기계로 이렇게 막 빙빙 돌리면서 파던데요? 옛날에는 그냥 발파했어요, 발파. 옛날 발파했지. 다이너마이트 넣고 발파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그 소음 지시고 진동 그 발파하면 거기만 딱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진동 때문에 그 지질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발파를 지금 잘 못하게 해요. 그런데 얘네가 하는 게 또 뭐냐? 얘네가 그렇게 뭐 기계로 파는데 그게 뭐냐면 쉴드라는 애예요. 쉴드. 쉴드 공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쉴드가 뭐냐면 옛날에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뭐 해저 터널 팔 때 악당 같은 애가 막 이런 무슨 뭐 이런 큰 무슨 꼬챙이 같이 아니 뭐 이거 드릴 같은 걸로 해서 막 파는 거 혹시 보셨어요? 만화 영화 같은데 옛날에 여러분들 그거 보셨죠? 그 엄청나게 큰 드릴 이렇게 되게 커요 드릴이 그 드릴이 쉴드예요. 그래서 이 드릴이라는 회사가 혹시 어느 회사인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쉴드? 여러분들 아실 만한 회사 중에 유명한 회사 있어요. 상장돼 있는 회사. 모르시는구나. 동아지질. 동아지질이라는 회사가 이 쉴드예요. 쉴드 공법. 근데 얘네가 이 특수건설이 이거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쪽에 어떤 이거 좋은데 이거 뭐 앞으로도 할 것들이 있고 했을 텐데 문제는 이 회사 자체가 보시다시피 얘네가 2018년도에 주가가 갑자기 반짝해요. 이거 뭔지 아시죠, 봄에? 남북 경협. 예, 남북 경협 때문에. 그러고는 다시 주가가 잠자죠. 그 전에도 보세요. 주가 뜬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그럼 얘네는 아까도 말했죠. 얘네는 워낙 SOC예요. SOC는 뭐 그렇게 특별히 너무 이 굴곡이 심하진 않아요. 그냥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공공사업들 이런 것들 하는 공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막 되게 심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를 제가 그래서 일부러 주봉을 보여드린 거야. 남북 경협 때 빼고는 이 회사는 주가의 흐름이 어때요? 평이하죠. 파동이 없더라고요. 예.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 회사는 저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매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네. 지금 쉴드 공법이니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제가 그래서 먼저 좋은 얘기 합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좋은 얘기를 다 해도 얘는 특별히 주가가 그렇게 변동이 있는 회사가 아니야. 이 소리는 무슨 소리야? 이건 개인들이 건드릴 만한 회사가 아니란 소리예요. 예. 기다려서 주가가 쭉 뽑는다? 아까 봤잖아요. 대북 관련했을 때 그때 남북 경협 잘 될지 안 될지 아세요? 모르죠, 그것은. 전 계속 투자자의 입장으로 제가 항상 전에 남북 경협 때도 얘기했죠.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자고. 전 남북 경협 잘 되길 바랬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남북 경협으로 난 주가가 오르는 게 저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라고 재작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욕 먹으면서도. 네. 왜 그랬냐? 보라는 거야, 결과를. 왜? 남북 경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혼자 희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걔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근데 뭐 남북 경협을 안 좋게 얘기하면 무슨 뭐 통일을 싫어하는 나쁜 뭐 적색분자야? 그런 이분법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주식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바라지만 냉정하게 보자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막 감정에 치우치잖아. 그렇게 보지 말고 막 흥분하고 맨날 이러지 말고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 남북경협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냐? 전 모르겠어요. 이건 뭐 워낙 그런 쪽이기 때문에 전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어. 그래서 그래서 이 회사를 매력적으로 보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해가 되셨죠? 알겠습니다. 예, 나머지 빨리 차트로 그냥 하겠는데 베스파 같은 경우에는 13,500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좋은 호재가 산 게 아니라면 이거 좀만 수익 내면은 저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베스파도 그렇고 이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44,000. 이 회사 제가 이 회사 워낙 이게 탐방 가가지고 좀 아셨던 회사. 이거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제가 한번 재밌게 설명할 텐데. 이거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올 만한 매력이 좀 있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올릭스는 근데 저항이 좀 셀 거예요. 예, 올릭스는 좀 저항이 셀 거래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여튼 나중에 올릭스 혹시라도 누가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분이 있으면 제가 탐방 갔던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재밌는 회사는 맞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혹시 이 회사 잘 내용 모르시죠, 선생님? 잘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냥 차트로 사셨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 아직 수익 구간인 거는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저항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한데 이 회사 잘 모르신다면 좀 더 올라가면 매도해서 현금화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보티즈인데 이거는 좀 오래 좀 갖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싶은데. 제가 봤을 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회사 자체가 일단은 현재 20% 정도 18,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신규 상장 패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면 신규 상장에서 안 좋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얘가 보면은 얘가 얼마야? 한 2만 원, 19,000원 선. 여기까지 반등 나오면 얘 어쩌면 또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 뭐 좋은 회사라고 사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오래 좀 가져가고 싶은데 아닌가 보죠? 이게 신규 상장 패턴에서 안 좋은 패턴으로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래 고생시킬 수도 있어요. 막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은 뭐 그렇게 아주 위험하지는 않은데 만약에 진짜 위험한 건 뭐냐면 얘는 여기 5,000원 선 있죠. 5,500원 여기 저점. 이거 깨면 얘는 이제 지하실 가요. 이거만 안 깨면 되는데 웬만하면 안 깰 거는 같은데 굳이 지금 매력 가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그냥 스피드 상담을 들어가야겠네요. 하여튼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저희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뭐 어찌 됐건 간에 제가 아는 건 최대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086-790입니다. 하나금융지주 086-790. 086-790. 하나금융지주도 보시다시피 그냥 조금 반등하다 말죠. 여러분들 은행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은행주는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사서 싸다는 것 때문에 자꾸 은행주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싸다는 게 많이 나중에 올라야 싸다는 게 의미가 있지 많이 오르지 않을 때 싸다는 게 의미가 있나요? 저는 항상 그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많이 싼 거의 정의가 뭐예요? 오를 거가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싸다는 거잖아. 오르지 않을 건데 그걸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은행주를 계속 접근하시는 분을 보면 전 그분들한테 왜 사시는지 진짜 궁금해요. 이걸 투자로 사시느나? 배당 때문에 사신다면 이해가 되는데 굳이.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종목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삼양 패키징입니다. 2550. 삼양 패키지인데요. 요번에 삼양 패키징 좀 오르고 있죠, 다시. 일단 삼양 패키지 같은 경우에 일단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흐름은 나쁘지 않고 하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가 저항을 받는 부분들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항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특히나 요즘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산 거에 대해서 삼양 패키징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일단 아직은 홀딩 하시는 게 뭐 18,000원 정도면은 아직은 홀딩 해볼게요. 왜냐면 요 정도 가격인데 요건 뭐 아직 홀딩 해봐야지 요거에서 지금 다 물량을 털어라 말아라 하기에는 뭐 아직 너무 수익 구간이 작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은 만약에 다시 이 18,000원 지금 사신 가격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럴 필요 없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 STX 중공업입니다. 071-970. ST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사실 이유가 있나요?
이런 경우에 뭐 이렇게 해서 사시는데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죄송한데 아이고 6,000원 옛날에 물렸구나. 이거는 요번에 웬만하면 나오세요. 10%밖에 안 되니까 예, STX 중공업 같은 이런 회사들 보면은 여러분들 사놓고 기다리시는 분들 아니면 막 요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런 식으로 주식하시면 큰일 납니다. 미래 비전이 막 큰 회사를 사는 게 투자지 뭐 많이 빠져서 뭐 해서 뭐 약간 이거는 회사 내용이 뭐 그다지 좋을 게 없는데 근데 이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옛날에 사셔서 물린 것 같은데 예, 요번에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비중 작은 게 다행이에요. 다음 종. 예, 다산네트워크입니다. 03 예, 9560 다산네트워크인데요. 다산네트워크 요즘 잘 가죠. 여러 가지로. 일단 다산네트워크 일단은 13,600원 정도 되는데 요 가격 근처구나. 이분은 죄송한데 시장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분은. 무슨 소리냐? 만약에 시장에 거품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얘도 빠질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니까 만약에 그런 흐름 나온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파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좀 더 올라간다 그럼 뭐 아직 홀딩하셔도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회사 자체보다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이 회사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주가 결정될 겁니다. 다음 종목. 동국 SNC입니다. 100, 예, 130, 예, 동국 SNC. 예, 요번에 계속 이쪽 가는데요. 글쎄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올해 말과 그러니까 내년에 과연 이쪽 관련들이 진짜 이거와 관련돼서 얼마나 수익을 진짜로 내는지, 매출을 냈는지 전 진짜 그거 궁금해요. 확인해보고 싶어요. 예, 무슨 소리냐. 제가 보기에는 쉽게 말하면 지금 너무 이렇게 막 위에서 다 바람 잡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거에 의한 주가 상승이지 이게 진짜 껍데기, 이 알맹이가 있는 주가 상승이라고 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반장 너 잘못 생각한 거다? 좋아요. 그럼 제가 내년에 진짜 이 회사가 이런 회사들이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나 매출이 막 늘고 영업이익 막 풍부하게 좋아지고 진짜 예를 들어서 대북 관련 같이 진짜 나중에 보면 알맹이가 없는 거였냐?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근데 얘가 내년에 후년에 알맹이 있었다 그럼 제가 진짜 사과할게요. 여러분들한테. 큰절이라도 할게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글쎄요. 제 생각에 맞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하여튼 뭐 어찌 됐건 간에 뭐 이거 좋게 보시는 분이라면 뭐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전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이런 상승. 예, 다음 종목. 예, 액토즈 소프트입니다. 052 예. 예, 790 액토즈인데요.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 23,400원. 일단 요번에 찍고 내려오고 있죠. 일단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안 그래도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디에서 돌려 다시 올라가는 거냐 뭐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일단은 글쎄요.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매력 있어요. 매력 있는데 근데 일단은 글쎄요. 23,000원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좀 저 같으면 이렇게 됐을 때는 안 샀을 것 같은데 어찌 됐건 간에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 아직은 좀 더 홀딩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12,000원까지 깨면 이건 손절해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다음 종목. 예, 현대바이오입니다. 0248410. 예, 현대바이오. 예, 현대바이오 12,000원 정도 매수가 되시는데요. 일단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거 살만한 이유가 있나요? 예, 이거 그때 아시잖아요. 이거 왜 올라? 글쎄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은 제가 봤을 때 35%씩이나 사셨어요. 이 가격에. 글쎄요. 제가 뭐 공부가 모자른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현대바이오를 이렇게 살만한 매력이 제 눈에는 특별히 없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이게 뭐 바이오 달렸다고 다 매력이 있을 수는 없는 거고 한데 일단은 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웬만하면 이 가격 근처에서 이분이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이 아니라면은 이 가격 근처에서 웬만하면 요거는 그 종목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현대바이오가 그렇게 매력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방송하면서 화 안 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건 여러분들한테 투자라는 거 이렇게 편한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지 여러분들 편하게 나중에 돈 버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부가 돼 있지 않으면 절대 투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2.5단계 이제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뭐 오늘이나 내일 발표 나겠는데 끝나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